자, 이번에는 입체 발생 중심의 R과 S의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줄여서 RS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왜 나오는 거냐면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예를 들을게요. A라고 하는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 A라는 컴파운드의 거울상이 B예요. 근데 두 개는 서로 카이랄 컴파운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컴파운드와 B라는 컴파운드는 분자식이 같아요. 그죠? 거울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조식도 같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지만. 하지만 두 개는 거울상 이성질체란 단어에서 나오다시피 이성질체니까 같은 컴파운드가 아니에요. 다른 컴파운드입니다. 근데 배열도 똑같고 분자 내 원자가 연결된 순서도 똑같고 분자식도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화합물로, 즉 아이팩 네임이 똑같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두 개 서로 다른 화합물인데 다른 이름으로 분명히 바꿔 불러야 되잖아요,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접두사 RS라는 개념입니다. 이 앞에, 그러니까 아이팩 네임이 있고, 이 A라는 컴파운드에 아이팩 네임이 있고 B라는 아이팩 네임이 있는데 두 개의 아이팩 네임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자식도 같고 그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이 같기 때문에 아이팩 네임이 같아서 이 두 개의 이름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R과 S를 붙인다는 건데, 이 R과 S를 붙이는 데는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체 발생 중심에 직접 연결된 원자들의 원자 번호가 큰 것부터 작아지는 번호 순서대로 1, 2, 3, 4를 분류한다. 결국 뭐예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번호가 낮아지는 거죠. 1번이 되는 거고, 그죠?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번호가 4개,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는 4개 그랍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1, 2, 3, 4까지 밖에 부여를 못해요. 그 중에서 1번은 어떻게 되겠다? 탄소 연결된 원자 중에서 가장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1번이 되는 거고,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이 4번이 된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자의 우선 번호 순위가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이런 컴파운드가 있어요. 여기 탄소가 있죠. 입체 발생 중심이죠. 지금 이 탄소를 기점으로 모두 다른 원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자들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BR이 가장 원자 번호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H가 가장 꼴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R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입체 발생 중심의 원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옆에 번호가 붙은 원자들의 번호, 이 번호를 통해서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순으로 원을 그려요. 4번은 무시를 하십니다. 맨 끝번은 무시하고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이 향하는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이죠. 이러면 R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자의 기본적인 명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메테인이죠. 메테인인데 어떤 메테인입니까? 브롬 1번에 브로모가 붙어 있고 1번에 클로로가 붙어 있고 1번에 플로로가 붙어 있는 메테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브로모, 이런 생략해도 되니까 브로모, 클로로, 플루오로, 메테인입니다. 기본적인 이름은 메테인인데, 얘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R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R에는 가로를 쳐주고 다시를 쳐가지고 R 방향으로 그 연결된 브로모, 클로로, 플로로, 메테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 탄소가 F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이 여기 있습니다. 1번인 BR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F가 이쪽에 있고요. 아니, CL이 여기에 있고, F가 이쪽에 있고, 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S타입의 브로모, 클로로, 플로로, 메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크게 물리적, 화학적 그 특성을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RS 배열은 왜 붙여주느냐?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는 서로 기본적으로 아이팩 네임이 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R과 S를 붙여줘 가지고 얘는 R 배열의 어떤 화합물이다, 얘는 S 배열의 어떤 화합물이다, 두 개가 아이팩 네임이 같지만 그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RS 배열 규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면 되고, 그 안에는 4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RS 배열 규칙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입체 발생 중심에 직접 결합된 두 원자가 동일한 경우 이들 원자에 결합된 원자들의 원자 번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자, 원자 번호가 높은 원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입체 발생 중심 원자가 있잖아요. 주변 원자들의 번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 원자들의 원자 번호가 높으면 낮은 번호를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OH, H 같은 경우는 뭐 원자 번호가 달라요. 이 C가 연결된 거는 O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O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H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다른데, 문제는 아랫방향 보시면 여기도 탄소예요. CH3지만 C고, 여기도 C, C죠. 그래서 CH2, CH2, CH3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 입체 발생 중심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면 같은 원자에 연결된 거 아닙니까? 다르죠. 원자 단위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쪽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메틸 같은 경우에는 이 CH3의 C는 HHH 연결되어 있잖아요. C가 HHH 연결되어 있는 반에서 CH2, CH3계에서 앞에 CH2의 C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물론 HH도 연결되어 있지만 C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원자 번호가 더 크다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C 하나 있는 녀석하고 C 2개 있는 녀석하고 어떤 녀석이 그 원자량이 더 커요. 물론 원자량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C 2개 있는 녀석이 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일한 녀석들이 직접적으로 입체 발생 중심 원자에 연결됐을 때는 이 연결된 게 하나라도 원자가 번호가 더 큰 녀석에 더 붙어 있으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당연히 2번,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입체 발생 중심 원자 주변의 원자들의 번호로부터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무슨 방향입니까? 이거는 지금 R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물론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 수소가 튀어나오느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R, S가 바뀌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R 배열이다. 그러면 얘네 명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R하고 여기에 이 명명은 주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만약에 내면 이러한 것들에 명명을 부여해라 라고 할 겁니다. RS 명명을 포함해 가지고 얘의 명명을 정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충 뭐 R, S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 책은 교재는 정말 대학교 기본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쉽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문제만 풀어 가지고는 어디 나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 문제들은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물어보는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어디 가서 유교학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S 배열 규칙 세 번째.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동위원소가 있었을 때는 동위원소의 질량수가 높은 동위원소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입체 발생 중심에 붙어 있는 원자들의 번호를 부여할 때 원자량의 크기에 따라서 번호가 작은 번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 나오는 거는 H하고 D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하고 D 중에 어떤 녀석이 높아요? 이게 중수소죠. 듀트리움. 그죠? 얘가 헬륨하고 원자량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원자량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우선순위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런 분자가 있으면 입체 발생 중심 탄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 원자들의 번호를 부여할 때 여기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되고 3번이 된다는 거예요. D하고 H 중에 얘네들 똑같은 수소인데 어디에 번호를 먼저 주지? 라고 했을 때 듀트리움인 D에 먼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3번이 되고 여기가 4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회전을 시켜보면,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죠. 여기도 역시 R 방향입니다. 그죠? R 하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중수소 나왔을 때는 명명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S 배열 규칙 네 번째 규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입체 발생 중심에 직접 연결된 원자나 원자단에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중결합의 수만큼 그 원자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체 발생 중심 원자가 있어요. 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탄소가 보면은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입체 발생 중심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입체 발생 중심은 무조건 sp3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탄소는 여기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여기랑. 자,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을 어떻게 의미를 둬야 되느냐? 탄소와 그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탄소, 산소의 이중결합에 C는 두 개의 O 원자의 결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다라는 게 그거예요. 탄소가 여기 탄소가 지금 산소랑 이중결합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탄소는 산소 두 개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원자단이 입체 발생 중심이 원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에테인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긴 탄소가 몇 개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삼중결합을 하고 있으면 세 개의 탄소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예제를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자, 이렇게 어쨌든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녀석이 입체 발생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중결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다중결합에 연결된 원자가 중복되어 있다. 이중결합이 되어 있으면 두 개의 원자가 연결되어 있고 삼중결합이 되어 있으면 세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다. 자꾸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쉽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체 발생 중심 주변 원자들의 우선순위 번호를 매기는 거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예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익히도록 할게요. 그 예는 우리 교재 그림 5.6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그 분자를 먼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입체 발생 중심은 바로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다른 원자단이 연결된 sp3 형식의 그 원자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변 원자들의 번호를 매길 때 원자 번호가 가장 높은 녀석이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지고 가장 낮은 원자 번호를 가진 녀석이 가장 높은 번호를 가지니까 Br과 H는 서로 1번과 4번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보시면은 Cl과 여기 보시면 흔히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는 아이오딘이 있어서 높은 거 아니냐. 이 입체 발생 중심의 원자가 아이오딘에 직접 연결된 게 아니고 탄소에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 발생 중심에 직접 연결된 원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CL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CL이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게 어떤 S배열이냐 R배열이냐까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자단에 그 번호를 붙여가지고 쭉 원을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반식의 방향이니까 얘는 S배열이고 나머지는 얘네들 화합물명을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분자를 보시면 입체 발생 중심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번호 순서가 1, 2, 3, 4가 정해져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4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입체 발생 중심 원자가 전부 다 탄소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탄소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탄소들이 다 같은 탄소가 아니죠. 4번 탄소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H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과 연결되는 가장 낮은 원자량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4번 꼴찌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보시면 여기가 의외로 1번이 됐어요. 여기 왜냐하면 이 탄소는 다른 두 개의 탄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아니고 나머지 근데 2번,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랗게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탄소는 탄소 다음에 HH에 둘러싸여 있고 탄소랑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 가운데 1번 탄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C가 H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 탄소는 H 하나랑 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탄소로 넘어갑니다. 번호 순서가 이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탄소를 빼보면 이 탄소는 H 두 개랑 연결되어 있는 다음에 그러니까 이 입체 발생 중심의 탄소가 이 탄소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녀석이 수소고 그 다음 연결된 녀석이 수소고 그 다음 연결된 녀석이 탄소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기 1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탄소가 HC랑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랑 연결되어 있죠.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연결되는 게 H고 그 다음 바로 C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번과 비교를 해보면 2번은 C랑 연결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 둘, 3개니까 당연히 2번이 높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순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거는 S 배열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마지막 분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발생
중심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된 것이 첫 번째 직접적으로 연결된 O가 가장 크니까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가장 낮은 H가 4번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2번, 3번이 되겠죠. 2번, 3번을 보시면 자, 2번은 보면 여기 탄소랑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탄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연결된 것이 O고 여기도 O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다중결합에 연결된 거는 O가 두 개랑 연결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C는 어떻게 되느냐? O 이렇게 연결된 반면에 이 3번의 C는 그냥 O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2번의 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산소, 산소 두 개에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중결합이. 그 다음에 여기에 O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3번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까지 봐야 된다고? 그렇죠. 먼저 연결된 번호에다가 순서까지 매겨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이렇게 회전을 원의 방향을 그리면은 요거는 반식의 방향이니까 요도 S배열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분자명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쓸 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붙어있는 녀석이 직접적으로 어디 붙어있는 녀석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C가 옆에 붙어있는 녀석이다. 그래도 C가 바로 직접적으로 H에 붙어있느냐 또 C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체 발생 중심의 RS를 지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RS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또 무슨 세 가지가 나오느냐. 아까 규칙 네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규칙에서는 분명히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가 입체화를 하잖아요. 진짜로 RS를 지정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는 기본적으로 입체 발생 중심에서 서로 붙어 있는 원자들의 번호를 어떻게 주느냐 기본적인 방법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입체 발생 중심이 있고 주변 원자들이 있을 때 이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원자들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주는 건데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장 원자 번호가 큰 녀석이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지고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이 가장 큰 번호를 가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RS 방향을 읽을 때 만약에 가장 낮은 번호를 가진 녀석이 튀어나왔느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게 읽는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원소나 기가 점선세기, 즉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점선세기 들어갔다는 거죠. 맨 뒤로 표시된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편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우선순위 지정 규칙에 따라서 각 기들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똑같이 아까 했던 네 가지 방식으로 부여를 해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기를 맨 뒤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뒤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들의 상대적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의 우선순위를 따라 원을 그립니다. 원의 진행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R, 원행 진행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S. 다 했죠. 그 다음에 RS의 명칭을 분자의 IUPAC 네임 앞에다가 쓴다. 이게 끝이에요. 자, 말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쉬웠어요. 어떻게 하느냐. A라고 하는 그 분자가 거울상에 비추면 B라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A라고 하는 분자에다가 우리가 RS를 지정해 가지고 명칭까지 한번 붙이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입체 발생 중심이 여기 있죠. 입체 발생 중심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체 발생 중심에서 붙어 있는 원자 또는 원자단의 번호를 부여할 때 당연히 여기 이런 그 규칙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O가 1번이 되는 거고요. 1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 지정 규칙에 따라서 각 기들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1단계는 그러면 O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되죠. 에틸이 2번이 되고 메틸이 3번이 되고 H가 꼴찌 4번이 됩니다. 근데 운 좋게도 H는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뒤로 보내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이 H는 원래 뒤에 있으니까 H만 무시해주면 됩니다. 가장 낮은 번호의 녀석을 무시해주고 나머지 녀석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2단계는 배치시킬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으로 배열을 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입체 발생 중심에 붙어있는 원자들의 번호에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낮은 번호에서 큰 번호로 원을 딱 그렸을 때 이게 지금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R 이성질치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얘의 이 분자의 이름은 뷰텐2올이었죠. 뷰텐2올인데 어떤 뷰텐2올이냐? R 배열의 뷰텐2올이다. 그래서 R을 뷰텐2올 앞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때 붙여줄 때 R에는 괄호를 쓰고 다시를 써가지고 모체명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순서대로 하면은 밑에 것도 거울상 이생주체 녀석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생략하고 제가 여기 역시 O가 1번이 되고 H는 4번이 되고 나머지 에틸이 2번, 메틸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배열을 하니까 가장 낮은 번호가 생략을 해주고 이렇게 배열을 하니까 1번, 2번, 3번 순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때 이제 1번에서 번호가 커지는 순서대로 원을 그리면 화살표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S 이상 질체가 됩니다. 역시 뷰텐투올에다가 S를 붙여줘서 S타입의 뷰텐투올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의 뷰텐투올과 S의 뷰텐투올은 서로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입체 이성질체다. 어떤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입체 이성질체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를 붙이는 거를 이렇게 습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녀석, 그 원소나 기가 쐐기, 즉 이렇게 쐐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입으로 진하게 이렇게 봤죠. 밑에 보시면 요 쐐기, 이걸 보고 쐐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쐐기로 표시된 경우, 이거는 맨 앞에 위치되어 있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가장 1, 2, 3, 4 번호를 다 부여했다 칠게요, 지금. 그랬을 때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이 쐐기로 나왔다.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쐐기 녀석을 가장 뒤로 보낸다. 120도로. 보내면 4번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4번이 맨 뒤로 가고, 그러면 원래 1번이 있었던 녀석은 밀려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다 이렇게 밀려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이, 이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솔로몬 교재라든지 다른 부교재들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이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낮은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이 앞에 튀어나왔을 때는 뭐 보내고 자숙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향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대로 읽어요. 이 4번은 무시해 줍니다. 자, 1번 가장 프라이트가 높은 녀석부터 1번, 2번, 3번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줍니다. 4번은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죠. R 배열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녀석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 배열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S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쐐기로 만약에 가장 원자 번호가 낮은 녀석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이 녀석을 뒤로 보내고 막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4번을 맨 뒤에 두고 그 원자단에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돌잖아요. 원을 그리면 이렇게 돌아서 이게 반시계 방향이니까 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이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은 가장 낮은 녀석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를 해두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렇게 1, 2, 3을 읽어주면 R이죠. 근데 튀어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가장 낮은 녀석이 튀어나왔을 때는 이 R을 배열을 반대로 바꿔준다. 그러면 S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S고 이것도 S죠. 똑같죠. 근데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쉬워요? 뭐 굳이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제 밑에 방식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웬만하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장 골치가 아픈 경우인데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원소 또는 기가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즉 평면으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편해요. 자, 여기에 이제 4번이 주로 H가 되죠. H가 보통 이제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경우에는, 자, 이때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H를, 이제 이때는 이 4번을 일로 맨 뒤로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 4번을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원자들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할 때 요 실선이나 점선 쐐기 중에 하나를 딱 고정을 시키세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4번을 2번으로 보냈다. 좀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2번은 만약 여기를 1번을 고정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번이 3번 위치로 오고 3번이 2번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위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4번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4번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원래 3번 위치 자리에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 튀어나온 녀석을 묶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내고 2번이 1번 위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번이 어차피 2번 위치로 가죠. 가면서 아까 튀어나온 놈을 묶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2번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원래 1번 자리. 그 다음에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밀려 올라가서 위가 되는 거죠. 3번은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근데 두 개를 방향을 돌려보면 똑같은 그 배열이 나옵니다. 자, 위에 것부터 읽어볼게요. 4번 무시하고 읽어버리면 되죠. 자, 1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었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S 배열이죠. 자, 밑에 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S 배열이 됩니다. 자, 두 개는 다 동시에 S 배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열을 두고 나머지는 뭐 다른 똑같은 그 아이팩 명을 앞에 쓰면 되는 겁니다. S하고 뭐 모체명을 쓰고 S하고 모체명을 쓰면 되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실선으로 그 가장 낮은 기가 나왔을 때는 이걸 가지고 가장 뒤로 보내줘. 그때 여기 세기를 묶어도 되고 실선을 묶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묶어주고 이걸 돌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빨리빨리 설명할 수밖에 없고, 제가 좀 말이 꼬이는 이유는 제가 순수양대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 한글말로 풀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다 원래는 전부 다 뭐였겠어? 원서에 나오는 영어였겠지. 이걸 다 제가 뭐 입체 배열 중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꼬여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요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꼭 좀 익히고 몇 번씩 되풀이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RS를 결정하는데 이제 계속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면은 너무 머릿속에서 굴리다 보니까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분자 모델을 가지고 제가 실험실에서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짜봤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쉬 웨지드, 그러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4번이 가장 그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뒤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있느냐, 그때는 굉장히 쉽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걔를 무시해주고 4번을 그대로 뒤로 준 채로 읽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프라이트는 지금 노란 거, 빨간 거, 초록색, 하얀색 요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죠? 요대로 이렇게 유념하면서 한번 보실게요. 자, 4번이 맨 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이 툭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이제 2번은 실선이고 3번은 또 실선이네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대시폼으로 점선으로 뒤로 가 있고, 이럴 때는 그냥 4번을 맨 뒤로 놓고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 게 1번이니까 빨간 게 2번, 초록색이 3번이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R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저 똑같이 뒤로 가 있을 때 그때도 똑같이 4번을 그냥 뒤로 놓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읽으면 이번에는 카운트 클락와이즈가 된다. 그래서 S 폼이 된다. S 아이소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분자 모델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이 튀어나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원래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뭐 1번을 두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앞에 두고 읽는 방식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프라이트 가장 낮은 녀석이 앞에 튀어나와 있고 그 뒤로 이제 실선이 2번이 있고 가장 높은 녀석이 맨 뒤로 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했냐, 돌려서 원래는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게 맞죠. 돌려서 이렇게 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R폼이 되는 거예요. 그쵸? R폼이 되는데 R폼이 되죠. 그렇죠. 돌려서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분자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돌려서 읽어도 됩니다. 근데 항상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가장 프라이트가 낮은 녀석을 앞에 두고 그냥 1번, 2번, 3번 순으로 S가 나오죠. 카운트 클락와이즈. 근데 S라고 읽고 뭐라고 쓴다? 반대로 R이라고 쓴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녀석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실선으로 솔리드 라인으로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또 하나의 솔리드 라인을 찾아야 되죠. 얘는 튀어나왔고 얘는 들어갔으니까 또 하나의 솔리드 라인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픽스를 해주고 돌리면 됩니다. 그죠? 얘를 픽스를 해주고 어떻게 얘가 이 4번이 맨 뒤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솔리드 그 픽스 된 거를 잡고 이게 4번이 마지막 뒤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솔리드 라인이니까 저기 초록색이 솔리드 라인이니까 자, 솔리드 라인을 잡아주고 걔는 그 자리에 계속 놔두고 걔만 놔두고요. 나머지를 돌립니다. 자, 저 하얀색이 4번이죠. 맨 뒤로 갈 수 있도록 돌리고 초록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1번이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 상태에서 맨 뒤에 이제 4번이 갔으니까 그대로 해주고 읽으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 클락 와이즈로 돼서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는 R폼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쉽죠? 자, 지금부터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 영어로는 다이어스토레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서로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질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본 모습이 있고 거울상에 비춰진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똑같이 생겼지만 서로 막상 포개보면 포개지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각각의 분자들을 카이랄 분자라고 얘기했고 카이랄 분자와의 관계는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는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거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습 자체가 달라요. 다른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으시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에 하나의 입체 발생 중심이 있으면 그 화물은 반드시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졌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입체 발생 중심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서로 각기 다른 원자단이 붙어 있고 그리고 분자 내에 입체 발생 중심 하나가 있었다. 그러면 걔를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포개보면 안 포개져.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입체 발생 중심이 있으면 그 화합물의 입체 이성질체들 중에서 몇 가지는 거울상이 될 수도 있고 몇 가지는 거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거울상이 아닐 수도 있는 이때에 나타나는 입체 이성질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요점은 이겁니다. 분자 내에 반드시 2개 이상의 입체 발생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때 그 화물은 카이랄일 수도 있고 비카이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뒤에 예를 들면서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봐두시고 뒤에 예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체 발생 중심에 따라서 입체 발생 중심은 하나일 수도 있고 뭐 2개일 수도 있고 뭐 몇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입체 발생 중심의 숫자에 따라서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입체 발생 중심에 대하여 입체 이성질체 최대수는 2의 n승이다. 그래서 여기서 n은 입체 발생 중심의 개수예요. 그래서 입체 발생 중심이 하나다. 그러면 얘의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2개가 되겠죠. 만약에 입체 발생 중심이 2개다.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최대수는. 제가 자꾸 이렇게 스트럭제네스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입체 발생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말이 꼬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공식대로 대입하면 입체 발생 중심 수가 2개다. 그러면 얘는 나타낼 수 있는, 이 분자가 나타낼 수 있는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수는 4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유념해야 되는 거는 입체 발생 중심이 2개인 경우 때때로 최대수는
최대수가 4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4개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 중 몇 가지는 서로의 거울상이 아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서로의 거울상이 아닌 입체 이성질체다. 같은 얘기죠. 자,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정의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이 분자 내에 2개 이상일 때 반드시 거울상 이성질체뿐만 아니라 부분 입체 이성질체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체 발생 중심이 분자 내 2개일 때 입체 발생 중심 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입체 발생 중심이 2개인 화합물에서 가능한 모든 입체 이성질체를 찾아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 여기 보시면은 2브로모 4플로로펜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나가죠. 왜냐하면 브로모가 플로로보다 알파벳 순서가 빠르니까 비슷한 그 작용기라도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붙어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요 녀석의 그 입체 발생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기 2번 탄소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그죠? 별표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4번 탄소에도 입체 발생 중심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입체 발생 중심 수는 우리가 이 분자에서 2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입체 이성질체의 최대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몇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2의 n승이라고 했고, 여기서 n승은 바로 입체 발생 중심 수라고 했으니까 n은 곧 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2의 2승이 돼서 총 4개의 입체 이성질체 수가 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아래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미소 컴파운드가 나오면 최대수가 안 되고 미소 컴파운드가 아니면 우리는 최대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대 입체 이성질체를 다 그려보려면 얘네들 보시면 입체 발생수에서 보시면 입체적으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번 탄소에 브로모가 붙어 있죠. 자, 여기를 빨갛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브로모가 튀어나오게끔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브로모가 튀어나오게 하나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소는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수소가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4번 탄소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플로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수소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번 탄소의 입체 발생 중심에서 얘는 어떻게 R 방향입니까? S 방향입니까? 그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브로모가 1번이고 그 우선순위가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쪽 탄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여기가 되고 4번 맨 꼴찌는 수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수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S폼이 되겠습니다. S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4번 탄소 여기를 보시면 입체 발생 중심 보시면 플로린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기가 또 되겠습니다. 그죠? 3번이 여기가 되고 4번 역시 들어가는 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돌려보면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죠? 이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R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이게 왜 S인지 R인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입체 발생 중심, 여기 빨갛게 표시하고요. 여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는 R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탄소 쪽은 S다. 이렇게 그려주면,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거울상을 한번 그려보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라 거울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 거울에 정말로 딱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자면 여기가 BR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거울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4번 탄소 쪽은 역시 또 이렇게 뭐 거울에 비친 모습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H가 들어가는 걸로 나올 거예요. 점선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BR 쪽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역시 BR이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기 때문에 수소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R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플로린이 붙어 있는 4번 탄소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플로린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죠. 전부 다 반대입니다. R과 S가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될 거예요. 여기를 A 컴파운드, 그 다음에 여기를 B 컴파운드로 하자면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B는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렇게 거울상 이성질체, 영어로는 엔한티오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거울상을 그릴 때 반대 방향으로만 그려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BR이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여기를 BR을 들어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를 대신에 튀어나오게 그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더 쉬운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플로린 같은 경우도 여기가 들어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H가 튀어나오게 그립니다. 이렇게 입체 배열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해도 이렇게 RS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뭐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든 이성질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쪽만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정해놓고 방법대로 플로린하고 여기를 정해놓고 H를 들어갔다 정해놓고 이번에는 한쪽은 반대로 방향을 입체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모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는 반대로 튀어나오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BR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소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F가 이렇게 여전히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이렇게 들어가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2번 탄소의 RS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브로민이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오른쪽 하단 탄소가 2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가 3번이 되고 그러면 대신에 여기 수소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열이.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시계 방향 S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2번 탄소가 역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마치 S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R 배열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위에 R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R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S였기 때문에 여기 S입니다. 그러면 여기 R, R, S, S 그래서 여기 A와 여기를 C로 두고 여기를 D로 뒀을 때 여기 C와 D도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다. 거울상 이성질체다. 이성질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A와 C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A와 C. A하고 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A 같은 경우는 R, S. C 같은 경우는 R,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다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부분 이성질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렇게 되면 A하고 D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B하고 이 논리대로 하면 B하고 C도 그죠? 부분 입체. 그 다음에 B하고 D도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체 이성질체 최대수는 몇 개입니까? A와 B와 C와 D, 이 최대의 입체 이성질체수가 나왔고 이 안에서 A와 B의 관계, 그 다음에 C와 D의 관계, 그 다음에 A와 C의 관계, A와 D의 관계, B와 C의 관계, B와 D의 관계는 각각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입체 발생 중심수가 2개일 때 입체 이성질체 최대수는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대칭면이 없어요. 이 분자에는. 이렇게 대칭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치환기랑 이쪽 치환기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 최대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기가 대칭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 다음에 분자 내에 입체 발생 중심이 2개일 때
그러니까 최대의 입체 이성 질체가 몇 개 나오는지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칭면이 없는 분자만 봤어요. 근데 이번부터는 우리가 대칭면이 있는 분자를 볼 건데, 대칭면과 대칭점이 있는 분자를 볼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소 화합물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미소 화합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 정확한 정의는 분자 내 두 개 이상의, 반드시 두 개 이상입니다. 두 개 이상의 입체 발생 중심을 가진 화합물들 중에서 비카이랄인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거울상끼리 겹쳐지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카이랄 화합물이라고 그러죠. 겹쳐지지 않는 거. 그럼 비카이랄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거울상을 그렸을 때 서로가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상이 포개지는 화합물을 가지고 우리는 동일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용어로 미소 화합물이다, 미소 컴파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메소라고 뭐 한국에선 많이 얘기하는데 미소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조건은 입체 발생 중심으로부터 반드시 대칭면 또는 대칭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예시로 2,4-디브로모펜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줬어요. 자, 이럴 때 보면 그 입체 발생 중심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1번으로 뭐 탄소 번호를 매겨도 상관은 없는데, 뭐 편의상 여기부터 1번으로 매기면 2, 3, 4, 5 해서 펜테인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입체 발생 중심이 두 개인데, 잘 보세요. 입체 발생 중심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개면은 양쪽에 똑같은 치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양쪽에 대칭면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면이라든지 대칭점이 존재하고, 입체 발생 중심으로부터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미소 화합물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체 발생 중심수 대비해서 입체 이성 질체 최대수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 이성 질체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요거 2,4-디브로모펜테인, 여기서 입체 발생 중심수는 아까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체 발생 중심수는 두 개인데, 그러면 입체 이성 질체 최대수는 이론적으로 하면 2의 n승이니까 2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적게 나올 거랍니다. 왜? 대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게요. 이제 빨간 거 파란 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같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최대의 이성질체를 다 그리기 위해서는, 입체 이성질체를 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건 평면상이잖아요. 이 평면을 입체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튀어나오게 BR을 두 개 다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BR이 붙어 있는 데는 전부 수소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2번 탄소와 4번 탄소의 각각의 입체 배열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2번 탄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 탄소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가장 프라이트가, 즉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BR이 되겠죠. 그래서 BR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수소가 4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거는 수소는 들어가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S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대 4번 탄소에 있는 입체 배열을 보시면 BR이 역시 1번이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똑같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수소가 들어간 게 4번. 그래서 수소는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 R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입체 배열을 S와 R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다 지워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를 BR,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간 수소가 있고요. S, 여기는 R이 되는 거예요. 자, RS가 형성이 됐죠. 이걸 그대로 여기 미러에다가 거울에다 비춰보면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BR,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여기 또 BR, H. 자,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보면 RS 나왔죠. 오른쪽에 RS 할 거 없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왼쪽 화합물과 오른쪽 화합물 걸 그대로 들어서 왼쪽에다 포개면 어떻게 돼요? 포개져요, 안 포개져요? 포개지죠. 이게 바로 어떤 겁니까? 미소 컴파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A번으로 놓고 얘를 B번 컴파운드로 넣으면 미소가 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미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배열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BR, 왼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BR이 1번이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그래서 삥 돌아가면은 시계 방향 돌아가니까 여기 R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도 보면은
여기가 S였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또 S가 될 겁니다. RS 똑같죠. 그래서 이건 미수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또 그 위에 이 평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체로 놓을 때 한쪽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배열로 놓고요. BR 들어가게,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 H 들어가게 한쪽은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모든 입체 이동 질체를 다 살피기 위해서 한쪽을 바꾼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H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요거를 그 C로 놓고 요거를 D로 컴파운드를 놓을게요. 자, 그러면 C에 요쪽 부분, 왼쪽에 BR 부분, 여기 있는 4번 탄소는 위하고 똑같이 R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번 탄소의 BR은 입체 배열을 해보면 BR이 지금 들어가 있죠. 어쨌든 1번이고요. 왼쪽 아래가 2번, 그 다음 오른쪽 그 아래쪽에 메틸이 3번이기 때문에 1, 2, 3 반시계 방향으로 꼭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여기도 R이 됩니다. 그러면 R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울상에 비춰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BR이 들어가게 그대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소는 튀어나오게끔, 여기 튀어나오게끔 수소가 튀어나오게끔 그려지고, 반대편 4번 탄소의 BR과 H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 S,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그대로 S가 나올 거고요. 여기 BR, 왼쪽에 BR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BR이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메틸이 3번. 그래서 마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들어서 R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왔죠. 그래서 여기가 S가 됩니다. 그래서 C는 RR, 그 다음에 D는 SS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거울상 이성 질체죠. 그래서 C와 D는 거울상 이성 질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 질체는 A와 C는 어떻게 돼요? RS, RR. 그러니까 A와 C. 그죠? 이 두 개는 부분 입체 이성 질체죠. 그 다음에 그 이론대로 하면 A와 D도 RS, SS 이렇기 때문에 A와 D도 우리가 그 부분 입체 이성 질체고, 그 다음에 B와 C, B와 D 전부 다 부분 입체 이성 질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체 이성 질체의 최대수는 몇 개 나왔나요? 지금 A와 B가 같은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는 없애면 되겠죠. 그러면 A와 C와 D 이렇게 해서 입체 이성 질체 최대수는 3개가 나왔고요. 이 3개 사이에서 우리가 A와 C는 부분 입체 이동 질체, A와 D는 부분 입체 이동 질체, B와 C, B와 D도 역시 부분 입체 이동 질체가 되는 거고, 거울상 이동 질체는 C와 D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자 내에서 그 입체 발생 중심이 2개 이상일 때 거울상이 포개지는 화합물이 나오면, 즉 미소 화합물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입체 이성질체 최대수가 그보다 적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드시 미소 화합물은 언제 발생된다고? 자, 이렇게 입체 발생 중심으로부터 반드시 대칭면 또는 대칭점이 존재할 때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예시를 한번 보고 익숙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미소 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걸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요거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시로 2,3-다이크로로펜테인이라고 하는 평면 상태 이런 화합물을 줬어요. 자, 여기 화합물에서 입체 발생 중심수가 몇 개고 이 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입체 이성 질체 수는 몇 개가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처음에 먼저 입체 발생 중심수가 몇 개인지 봐야 되겠죠.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체 발생 중심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입체 이성 질체 최대수는 2의 2승이 돼서 총 4개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칭면이 존재합니까? 대칭점이 존재합니까? 이제까지 우리 대칭면을 봤었어요. 여기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그 치환기가 서로 같은 방향 이렇게 대칭으로 존재했잖아요. 대칭면은 이렇게 서로 포개면 포개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2개를 포갠다고 해서 CLCL이 서로 포개집니까? 아니죠. 자, 여기는 대칭점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자, 여기를 가운데를, 분자의 가운데를 점을 딱 찍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빨갛게 점을 찍으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치환 양쪽에 동일한 치환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대칭점이라 그럽니다. 이 대칭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입체 발생 중심이 2개 이상 됐을 때 대칭점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대칭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도 우리가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미소 컴파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평면 상태로는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면 상태의 분자를 입체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자, 양변의 치환기들을 전부 다 튀어나오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는 드러나게 나오겠죠. 밑에도 역시 CL이 튀어나오게 그려줍니다. 그럼 또 수소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거울에다가 비춰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Cl, 그 다음에 수소는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Cl도 역시 튀어나오고 또 수소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A 컴파운드, 여기를 B 컴파운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따가 C 컴파운드를 그릴 거고 또 그에 맞는 거울상인 D 컴파운드를 그릴 거예요. 자, A 컴파운드의 맨 왼쪽에 있는 Cl, 여기 붙어 있는 여기부터 입체 발생 중심부터 RS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l이 넘버 1이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탄소가 넘버 2죠. 그렇기 때문에 Cl에서 넘버 2, 그 다음에 메틸 쪽으로 3번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는 R 배열이 됩니다. 수소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Cl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Cl이 역시 넘버 1이고, 그 위쪽에 탄소, Cl이 붙어 있는 탄소가 2, 그 다음에 메틸이 3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R이 되는 거죠. 두 개의 RR.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를 한번 보실게요. 옆에 거를 보시면은, 여기가 여전히 그 밑에, 여기 입체 발생 중심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CL은 입체 발생 중심이 CL이 넘버 1, 그 옆에 있는 탄소 CL이 넘버 2.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메틸 쪽으로 3번을 돌기 때문에 여기가 S가 나옵니다. S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입체 발생 중심의 그 RS 배열을 보면은 CL이 역시 넘버 1, 아래쪽 왼쪽에 탄소가 넘버 2,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메틸이 넘버 3가 되고 이렇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SS가 나옵니다. 그래서 RRSS 정확하게 우리가 그 거울상 이성질체가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돌려도 이 화합물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컴파운드와 B 컴파운드는 우리가 거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C는 역시 이번에 이렇게 하나는 뭐 고정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CL을 이번에 입체 배열을 반대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를 튀어나오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울상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 CL이 들어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가 튀어나오게 그리면 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는 CL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H는 들어가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C 컴파운드의 왼쪽 여기 입체 발생 중심의 RS 배열은 위에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그러면 여기는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까 R의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S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CL이 넘버 1이고 옆에 왼쪽 상단이 탄소가 넘버 2, 그 다음에 오른쪽 메틸이 넘버 3인데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R처럼 보이지만 수소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컴파운드 입체 배열, 입체 발생 중심 여기를 보시면은 위에 여기하고 정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R이 될 겁니다. 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위에하고 똑같죠. 여기 S였기 때문에 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 컴파운드하고 C 컴파운드하고 D 컴파운드는 어떻게 됐어요? RS가 완전히 반대로 나왔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R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로 나온 게 아니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면 되는데 이거 마치 안 붙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보시면은 대칭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를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이렇게 어떻게 회전을 시키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여기를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컴파운드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죠? 뒤집어지면은 여기 CL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갔던 녀석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 CL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여기 H였습니다. H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게 나오겠죠. 들어가게 되겠죠. H. 그 다음에 밑에 이 녀석들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뀌죠. 여기가
Cl. 그 다음에 수소는 반대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컴파운드가 바로 뭡니까? C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D는 결국은 C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와 C와 D는 우리가 미소 화합물, 즉 동일 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대칭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칭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만약에 여기에 CL이다 튀어나온 데가 여기가 만약에 또 들어간 데가 CL이고 여기가 만약에 R 배열이고 여기가 S 배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칭점이 이렇게 있고 대칭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치환계의 그 배열이 서로 반대 R, S 서로 반대가 됐다. 이거는 우리가 거울상을 놓고 보면 얘는 동일 화합물이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화합물이 있었죠. 이런 화합물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거였습니까? 이런 것들 대칭면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대칭면이 있었던 것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BR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BR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BR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R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S입니다. 대칭면을 기점으로 해서 RS가 반대입니다. 서로. 그러면 얘도 거울상에 비치면 얘도 미소 컴파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대칭점이나 대칭면이 존재했을 때 양쪽에 있는 치환기들의 그 입체 배열이 서로 RS가 반대로 나온다. 이거는 미소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분 이성질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C, A와 D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되고 이 논리대로 하면 B와 C, B와 D도 그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몇 개가 됩니까? 3개입니다. 왜냐하면 C와 D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A, 그 다음에 B, C까지만 우리가 그 입체 이성질체로 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아까 부분 이성질체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고 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212페이지죠. 거기에 문제 5.22부터 5.24까지 꼭 한번 집에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도 배웠고,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도 배웠고, 미소 화합물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요약을 해보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정확히 RS 배열이 반대이고,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없어서 겹쳐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러한 화합물이 있는데, 그 입체 발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RS 배열이 R과 여기, 또 R이 나왔어요. 근데 거울을 딱 비춰봤더니 거기에 비치는 모습들은 배열이 S와 S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맞죠. RS 배열이 반대고 대칭면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반으로 잘랐을 때 겹쳐지는 면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입체 발생 중심의 RS 배열이 같고 최소한 한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은 RS 배열이 반대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A를 두고 얘를 C, D로 뒀을 때 A와 C는 그 거울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서로 입체 이성질체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R과 S가 되어 있고 여기는 R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최소한 한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의 RS 배열이 같다. RS하고 RR 중에서 R이 정확히 배열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반대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소 화합물은 좀 지고 가겠습니다. 미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화합물의 거울상은 미소 화합물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소 화합물이 여기 있는데 동일한 화합물이죠. 거울상이 동일합니다. 화합물로 3연체 입체 발생 중심의 RS 배열이 미소 화합물과 같다. 미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미소 화합물의 특징은 어떤 걸 그러면 미소 화합물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느냐? 미소 화합물은 두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입체 발생 중심의 배열이 서로 반대이면서 대칭이 있는 경우를 이때만 그 미소 화합물이 발생이 돼요. 자, 보시면 이 말이 어떤 거면 대칭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대칭이 있어야 되고 이 대칭이 있는데 두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의 배열이 서로 반대여야 됩니다. 서로 반대면서 대칭이 있어야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미소 화합물이잖아요. 대칭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체 발생 중심의 배열이 입체 발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배열이 R과 S로 반대야.
자, 그러면 이것도 미소 화합물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그쵸? 이거의 거울상은 이건데, 이것도 미소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대칭이 되면서 하나는 S고 하나는 R이야. 그러면 이거는 미소라는 거예요. 알겠죠? 미소 컴파운드는 무조건 두 개의 입체 발생 중심이 서로 배열이 반대이면서 대칭이 있는 경우는 미소 화합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입체화학에서 입체 이성질체는 사실은 그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분자식도 같고 구조식도 같기 때문에 아이팩 네임 자체가 같아요. 같으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RS 배열을 우리가 접두사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RS 배열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거를 반드시 나타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안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주느냐, 이거를 모르면은 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쓰는 방식은 두 개입니다. 만약에 2S3R에 2번과 3번 탄소에 입체 배열이 있다, 입체 발생 중심이 있다. 그러면 2번과 3번을 할 때 각각 2S 그다음에 3R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이런 방식이 있고 여기 나오는 대로 2S, 3R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두 개의 방식은 다 똑같이 써주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R 뭐 2S에 뭐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2S 했을 때는 반드시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이런 거에서는 그냥 R만 표시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BR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H고 그 다음에 여기가 CL이고 F고 이랬을 때 뭐 이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R이잖아. 자, 여기는 왜 원 R이 없나요? 이거 탄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여기에 뭐 입체가 있다 가정을 만약에 할게요. 여기가 R이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고 쳐요. 브로모 투들이 다이브로모가 붙어 있어서 쳐.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 1번, 2번, 3번. 3R 하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RS를 표시해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틀리거나 생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또 어떤 거겠어요? 제가 시험 낼 때는 이렇게 써주죠. 이거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고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아직은 2주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반드시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중 치환기가 달린, 그러니까 치환기가 두 개 달린 사이클로 알케인의 입체화학인데 이건 뭐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비고리 알케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다 달리면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시스 이성질체가 있고 트랜스 이성질체가 있는데 시스와 트랜스는 단순히 뭐만 나타내는 거냐면 치환기가 같은 방향이냐 틀린 방향이냐 이것만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입체화학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RS 배열을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뭐 하나씩 읽어볼게요. 어쨌든 비고리 그 알케인은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알케인도 만약에 두 개 이상의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입체 발생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가지고요.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의 n승 똑같고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는지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있는지 또는 미소 컴파운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 다이브로모 사이클로펜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죠. 3차원적으로는 튀어나오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튀어나오고 들어가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까지 튀어나온 걸 갖다 시스 이성질체라고 얘기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트랜스 이성질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RS 배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입체 발생이 여기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의 n승이기 때문에 2의 2승이죠. 토탈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거울상 이성질체는 얘와 얘가 동일하니까 이건 미소잖아요. 그래서 A는 미소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서로 어떻게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는 B와 C가 거울상 이성질체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 똑같습니다. A하고 B는 거울상인가요? 아니지만 입체 이성질체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그 부분 입체 이동 질체고, 이 원리대로는 A하고 C도 부분 입체 이동 질체다. 그리고 실제 입체 이동 질체 수는 A와 B와 C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A는 B라고 하기엔 A와 B와 C밖에 없어. 이거를 A는 A-라고 하기에는 A와 A-는 똑같은 동일한 물이기 때문에 미수하기 때문에 A와 B, C밖에 없기 때문에 3개밖에 없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그래도 혹시 책에 나온 내용을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저 컴파운드는 당연히 이제 그 거울상에서 그 거울상과 자기 자신이 포개지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대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포개지죠. 그래서 여기 그 미저 컴파운드를 보고 막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화합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대칭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칭면을 갖고 있다면 좌우 상하 어딘가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앞에 여기다 거울을 한번 갖다 대면 얘 같은 경우에도 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요. 거울을 여기 옆에다 많이 갖다 댄다면 똑같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BR이 나타나서 그냥 얘를 갖다가 이 위에다 얹혀 번지면 그냥 포개지는 거잖아요. 완전 이건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라 그냥 아이덴티컬한 그룹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미저 컴파운드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 어때요? 전부 스테레오 센터가 여기에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RS고 미저 컴파운드의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대측면의 그 RS는 서로 반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R이면 여기가 S죠. 이 대측면을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대측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갤 수 있다. 반으로 쪼개면 정확히 걔가 포개어지는 녀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울상하고 자기 자신이 포개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면을 가져야 된다. 대칭면을 가져야 된다. 그게 미저 컴파운드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대칭면만 있으면 바이사이클로든 사이클로든 다 미저 컴파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전부 다 반쪽으로 다 쪼갤 수 있는, 정확히 쪼갤 수 있는 대칭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여기 보면 스피로까지도 보면 여기 대칭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자, 되게 쉽습니다. 보면 뭐 스피럴하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앞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정확히 거울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합니다만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스파이러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오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요만큼 180도로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얹혀서 그냥 쓰면 됩니다. 뒤집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서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세워놓고, 얘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오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반대편에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오각으로.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를 그냥 그대로 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소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요? 전부 다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미소 컴파운드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대칭면이 있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고요. 대칭점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소 컴파운드 그러면 대칭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입체 발생 중심이 서로 반대로 위치한 경우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정말 뭐라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대칭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칭점도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대칭면은 여기에 보면 자 보실게요. 위에 컴파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하고 왼쪽 화합물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이거겠죠. 두 개가 서로 마치 거울상 이성질체처럼 보여요. 안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겹칩니다. 이거는.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미소 컴파운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 점을 기점으로 여기와 여기가 서로 대각선이죠. 대각선이 서로 반대로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반대라는 얘기,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을 그렸더니 서로 반대의 위치에 똑같은 원소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걸 대칭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의 RS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 밑소인데, 자, 이게 거울에 비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를 대칭점이 존재하는 미소 컴파운드는 여기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반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게 아니고 반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걸 마치 통닭구이 아시죠? 전기 통닭구이. 그것처럼 이렇게 180도를 회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CH3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CL은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CH3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80도 돌아가기 때문에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180도 통닭구이 하듯이 회전을 시키면 이게 정확하게 CH3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CH3. 그 다음에 CL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회전이 됐기 때문에 CH3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CL은 반대로 회전하게 되면 또 들어가게 CL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는 동일 화물이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미서 컴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원리대로 하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보시면 여기 점이 있죠.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CH3는 들어갔고 여기 CH3는 튀어나왔어요. 서로가 반대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미서 컴파운드예요. 자, 그러면 요거의 거울상을 보면 이렇게 돼서 마치 서로 안 겹치는 거울상 이성질체처럼 보이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얘도 통닭구이 하듯이 이렇게 180도를 회전을 시킵니다.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아래로 떨어지고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얘는 들어가는 애는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 튀어나왔던 애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 정확하게 이런 모습은 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그려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180도 회전했다고 치면. 그러면 두 개는 동일 화합물이죠. 그러므로 이 화합물은 뭐다? 미서 컴파운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반드시 힘들어 하니까 제가 시험에 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미서 컴파운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며 뭐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 다음에 미소 컴파운드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자, 먼저 이성질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성질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3장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성질체라고 하는 큰 틀은 분자식은 같으나 다른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성질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조 이성질체, 하나는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첫 번째 구조 이성질체는 분자식이 같아요. 하지만 그 분자 내 구조들을 보면 원자의 배열이 서로 다른 이성질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원자가 다른 데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조가 다르다 해서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고, 그럼 입체 이성질체는 뭐냐? 원자의 배열이 다른데 이건 그냥 다른 배열이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3차원 공간 배열만 다르, 즉 방향만 다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구조 이성질체는 우리가 그 이성질체가 분자 이름이 다릅니다. 분자 명칭이 알팩명으로 달라요. 그렇지만 입체 이성질체는 우리가 R, S 이런 배열만 빼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이 입체 이성질체 안에서도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했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미서 컴파운드는 이성질체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동일 화합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5.11을 보면 같지 않은 두 분자에서 그 사이를 관계를 정할 때 만약에 분자식이 서로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자식이 서로 같은가, 아니면 이건 이성질체도 아니고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자식이 같다 처음에는 이성질체로 갈 수가 있고요. 이 분자식이 같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성질체 안에서도 구조와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방향이 다르면은 그건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있다, 다른 탄소 번호에 붙어 있다 그러면 그냥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 안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서로 거울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즉 카이라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포개지지 않으면 그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 것이고, 포개진다 그러면 미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울상이 아예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R 이거의 거울상은 SS잖아요. 두 개가 다 다릅니다. 입체 발생 중심의 배열이. 그런데 R
S, 만약 RR이다. 근데 한쪽이 RS. 이렇게 되면 하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울 상이 아예 얘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성질체죠. 입체 이성질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거울 상이 서로 포개져 버린다. 걔는 입체 이성질체는 아니고 동일 화합물인 미소 컴파운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요 아래 컴파운드가 있는데요. 뉴만 프로젝션으로 주어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이 화합물의 명명을 해야 되겠죠. 이걸 명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입체 이성질체 수는 몇 개인가를 또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입체 이성질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설명해라 이렇게 했는데 맨 처음에 화합물을 명명할 때 이 상태로 명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뉴먼 프로젝션을 처음에 그 힌트를 주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3차원 구조로 뉴먼 프로젝션을 그 다음에 그 소어 홀수로 바꾼 다음에 이 소어 홀수 폼을 나타 폼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옆에서 지그시 바라보면 여기서 이거를 소어 홀수 폼인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톤말 형태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요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나타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한 게 아니고 여기서 소홀수로 갔어요. 이게 소홀수입니다. 앞에 보면 다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나타폼을 하면 이거를 다시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거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들어간 건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원 그 평면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입체 발생 중심이 뭐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 명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명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 입체 발생 중심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거기서 2의 n승만큼 우리가 최대 입체 이성질체수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대칭인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입체 이성질체들을 보고 각각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제가 무작위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할 테니까요. 요거 안 하면 만약에 앞에 나와서 풀어가지고 못 풀면은 감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걸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설명들을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푼다. 이건 안 했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진도는 빨리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꼭 다 풀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좀 출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프랙티스 2인데요. A부터 E까지 5개의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무작위로 제가 또 시키겠습니다. 5명 학생을 뽑아서 시킬 텐데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작위로 시킬 거고요. 자, 여기서 단지 주의할 거는 A번 컴파운드, B번 컴파운드를 이제 뉴먼 프로젝션을 이용해 가지고 나 따로 그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물론 소울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A번 화합물 같은 경우는 뉴만으로 그릴 때 1번 탄소를 앞에 탄소로 하고 2번 탄소를 백 탄소로 그리면 되고요. B번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2번 탄소를 앞탄소, 그 다음에 3번 탄소를 뒷탄소로 해서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으니까요. 5명 중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나눠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앞에 나와서 풀고 이것도 역시 못 풀면 감점, 풀면은 플러스 점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